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피 3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아주 매수가 많이 들어와 주는 날이어서 이제 32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3200을 뚫고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3200이 아니라 3500, 4000, 네, 그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은 역시 그 대형주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시젠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역시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은 좀 매도했지만 개인이 오늘 또 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역시 천선을 뚫고 이제 1010포인트 더 올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1100을 향해 가고, 네, 1500, 200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까지 가면 뭐 대장주니까 시젠 같은 경우도 뭐 한 70만원, 80만원, 네, 100만원 가지 않을까요? 네, 그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 길게, 오래오래, 네, 장기 투자로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CGN 오늘 보면요. 시가는 17만 9,200원으로 시작해서 저가가 17만 7천원까지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고가는 오늘 18만원을 뚫고 18만 1,800원까지 갔었습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죠. 18만원까지 좀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결과적으로 종가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1.13% 상승한 2,000원이 올랐죠. 17만 8,500원. 네. 장이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요 그 18만원대 구간부터는 매물이 조금씩 더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구간대 횡보가 좀 길었기 때문에 18만원, 19만원, 20만원대 또 그리고 23만원대죠. 요때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 네, 상당히 긍정적이죠. 보시면 벌써 5거래일째 상승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변이 바이러스의 그 확산, 네, 코로나의 그 확진자의 증가수, 기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백신의 혈전 관련해서 부작용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서울시에서 자가 진단 키트 이야기가 또 진단 키트 쪽에 또 훈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실 자가 진단 키트가 그 정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정확성이 높은 시즌에 또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뉴스, 아주 좋은 뉴스, 공시도 나왔죠. 자, 분자 진단 전문기업 CGN의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CGN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시전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매출을 공개할 예정이다. 바로 김범준 부사장이 오면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이야기는 제가 또 잠시 뒤에 할게요. CGN은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 3월 매출이 128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1월에는 1270억 원, 2월에는 966억 원, 매출을 더한 1분기 전체 매출이 무려 352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818억 원에 4.3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3,500, 4천억 수준만 계속 분기별로만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작년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제가 늘 최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적정 주가를 향해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올 3월부터 최근 월간 매출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간 증권사에서는 시즌 실적을 추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관세청이 매월 15일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통관 기록을 활용해왔죠. 서울 송파구의 진단키트 수출 물량이 사실 전부 시즌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성 있는 지표로 간주하고 활용을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시즌 같은 경우 해외 법인 등 이 종속 법인의 실적을 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그 제각각 실적 전망이 제시되고 또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천억만 해도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런데 이 증권사 직원들이 뭐 4천억 잡아가지고 뭐 3,100억이 나오면 어닝 쇼크다. 이래가지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데 또 그런 일조를 또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오차를 상당히 좁히고 정확성을 높이는 거죠. 자, 김범준 시젠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은 관세청에서 매월 15일 발표되는 데이터는 통관 기준이기 때문에 본사 기준 수출 실적만 반영돼 시즌의 실제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내 및 해외 법인 실적을 모두 반영한 매출이 실제 시즌의 성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새로운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또 어젠가요? 네,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키트 2종에 대해서 식약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형, 남아공형, 브라질형, 일본형, 뭐 나이지리아형, 그 다음에 동네형, 우리형, 내가 아는 형,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어서 미국 FDA 얀센 백신 사용 즉각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좀 전에 속보로 떴는데요. 각 백신 회사마다 급하게 이 허가를 내준 만큼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 부작용에 관한 이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그 CDC가 자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얀센 백신이 현재 그 긴급 사용을 받은 미국에서만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참 다행이죠. 각국 전 세계로 벌써 수출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접종자 중 6명에게서 혈전 생성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 발생한 이들이 모두 18세에서 48세 여성분들인데 이 중 한 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 혈전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또 과연 그 CDC 측에서나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다시 승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점점 이 백신을 맞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FDA와 CDC는 얀센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백신과 관련해 안전이 최우선이며 백신 접종 후 건강 이상이 나타난 모든 사례를 심각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14일 예정된 CDC 외부 자문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얀센 백신을 앞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접종센터에서 얀센 백신 투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 한국 정부가 2분기죠. 무려 600만 명분을 물량을 그 공급하기로 한 게 그 얀센의 백신인데 다른 제약사 이 백신과 달리 사실 이 존슨앤존슨께 2회가 아니라 1회 접종만 해도
된다고 하고 극저온 유통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백신의 효능이 뭐 90몇 프로다 그런데 점점 그 수치가 이건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상당히 그 수치보다는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심각한 거에 대한 불안함이죠. 자, 이렇듯 백신에 대한 공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공포지만 백신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참 시즌에 있어서는 그래도 호재로 다가오고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그 오늘 공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즌에서. 그런데 바로 김범준 신입 그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이 들어오면서 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그 대기업의 그 요직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뭐 KT 재무총괄 CFO 그리고 자회사관리 총괄도 역임을 했었고 또 한운 시스템에서도 CFO를 지냈었고 여러 가지 이 경력으로 볼 때 CGN에서는 이분을 잘 영입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옴으로 해서 물론 최종 결정은 천정윤 대표가 했겠지만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뭐 주주들이 계속 원하고 있던 게 무상증자, 분기 배당, 코스피 이전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천정윤 대표에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충원하고 해서 결국 뭐 결정은 천정윤 대표가 했겠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영입이 잘 된 거죠. 하지만 뭐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또 나올 텐데 이 조정이 나올 때 소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